수석입니다. 한가위예요. 자, 무인도군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약들은요, 득과 실이 있다. 득이 더 클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면 안 되겠죠. 실보단 득이 더 클 때에 계속해서 복용을 하는 건데, 뭐 약을 먹었는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빠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고, 약을 드셨는데 탈모도 많이 개선이 되고 생활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은 2.5mm 정도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약은 장기 복용 시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나 심막 이런 데다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할 때 심장 관련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좀 봐주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는 용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남자분이시라면은 우선 피나스테리드 같은 조금 더 탈모 치료로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이런 약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여성분이라면은 우선 바르는 미녹시딜을 조금 더 추천해드립니다. 입증이 되어 있는 이런 약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여성분이라면은 우선 바르는 미녹시딜을 조금 더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2.5mm를 먹으면 제일 효과가 좋기는 해요. 2.5mm보다는 5mm가 더 좋을 수도 있죠. 5mm 처방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득과 실을 의사들이 아직까지는 정답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분분한 그런 약물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간 발랐는데 염증이 올라왔구나. 염증 올라오면 안 돼요. 염증 올라오면은, 보통 이제 염증이 올라오는 이유가 미녹시딜 성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약물 바르는 약물 안에 그게 물 플러스 미녹시딜이 아닙니다. 미녹시딜을 약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들어가요. 그 두피를 잘 침투하게 해서 두피에 좀 오랫동안 남아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미녹시딜 성분은 다 회사마다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성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붉은 염증 같은 것들은 회사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미녹시딜 만드는 회사를 바꿨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로게인품이 조금 제일 트러블이 적은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착률을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병원 생착률이 얼마예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재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수술을 잘 못하는 병원도 생착률은 100%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착률을 계산할 때 여길 전체를 다 밀고 다 세는 건 너무 힘들고, 특히 이제 경계 부위는 이게 어떤 게 심은 건지 어떤 게 원래 모발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착률을 계산할 때는 저희가 이제 1평방센티미터나 뭐 2, 3평방센티미터 이렇게 딱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그 부위에다 문신을 해놓은 다음에 그 부위를 다시 찍어가지고 개수를 세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스터디하기 위해서는 뒤쪽에서 뽑은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는 제일 상태가 좋은 모낭만 모아 넣으면은 100% 만들 수 있어요. 뭐 90몇 프로 수술 잘 못하는 병원도 현미용을 딱 보고서 깔끔한 모낭만 거기다 쳐박아 놓으면은 그럼 100% 만들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밀도도 많이 안 높여서, 밀도 많이 높이면 이제 생착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관리나 이런 데 노하우가 없는 병원들, 그러면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 생착률 스터디 할 거야. 그리고서는 1평방 센티미터에 10개 딱 심어두고 10개 다 났으니까 100%야 우리 병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적인 건데, 그거를 전체적인 환자들을 평균을 내는 것들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는 환자들 머리 다 밀고 다 세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생착률 90%나 사실 100%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눈대중이 조금 더 강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심어놓고 중간에 뭐 죽은 게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가다가 건너뛰는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제가 2개나 3개짜리들을 쭉 심어놓는데 막 그냥 하나짜리가 막 섞여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생착률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걸 저희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대중으로 하는 게 큽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경험이 있는 원장님들은 큰 문제 없이 대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들 생착률 100%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부분들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여긴 100%인데랑 비슷하다, 여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 하려면 한번 밀어보고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틀에 한번 먹어도 지금 임상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논문이 나오거나 확실히 퍼블리시가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먹었을 때가 100점인데 이틀에 한 번 먹으면은 90점 이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거는 매일 먹는 거지만
약간 부담스럽고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러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별 부담 없이 줄이셔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머리 미시면 안 됩니다. 이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길이는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알기 때문에 괜히 또 밀고 오셨는데 너무 짧게 밀었거나 너무 길게 밀었거나 뭐 이러면은 또 제가 다 밀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적절한 길이는 백원장만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밀는 거는 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하셔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그 병원 가서 나 저기 대량 모발이식 예약했는데 삭발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삭발을 면도를 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면도 끝에 피부에 요만큼은 또 튀어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또 짧게 밀고 오셔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 요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면 이게 지금 심어놓은 자리인데 요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으면은 이 모발의 각도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발 각도를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 밀고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살성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흉터가 정말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난히 조금 더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용한 펀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채취한 양이죠. 채취한 양이 많으신 분들이랑 적은 분들은 이게 머리카락을 몇 미리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심어야 되는 양, 그 다음에 살성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두피 문신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예요. 두피 문신의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사람은 비절개 모발이식 뒤에 흉터 남은 거 있잖아요. 뽑은 흉터. 그걸 커버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게 커버가 너무 잘 돼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진짜 뭐 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투블럭을 하면은 조금 티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투블럭도 많이 짧게만 안 하면은 보통 한 7, 8mm 이런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다는 거. 흉터는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흉터가 더 안 생겨요. 젊은 분들일수록 흉터가 더 하얗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 거 나이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뒷머리를 짧게 밀 일도 없는데 근데 흉터도 더 안 보이고 흉터가 더 잘 안 생기고 젊은 분들은 막 투블럭도 해야 되고 막 스포츠 머리도 해야 되고 이런데 흉터가 더 반짝반짝 빛나서 그게 참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흉터가 생각보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초반 한 1, 2년이랑 또 5년이랑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초반 한 1, 2년이랑 또 5년이랑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년째는 꽤 보이는데 한 5년 되면은 거의 안 보여. 이런 분들도 많고 초반에 좀 그래요. 초반이. 아니요. 먹는 양은 쉐딩 현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요즘이 이제 9월달, 10월달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모든 흡연은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수축된 혈관은 혈액 공급을 좀 덜 하게 되겠죠. 이 모발이식은 수술 후에 혈액 공급이 관건인데 수술 후에 생착이 중요한 그런 기간 동안에 담배를 피면은 결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00% 담배 핀다고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 중에 AS가 가끔 필요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담배 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량 모발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밀도로 심으신 분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병원은 대부분 다 고밀도로 심기 때문에 M자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별로 할 거 없으면 또 내일도 들어오고 그럴게요.